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새벽 5시 24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나스닥이 현재 마이너스 5%대 폭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 4거래일 동안 상승분을 모두 다 뱉어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다우존스에 있는 금융주까지도 다 무너지는 모습이고, 농기계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는 그나마 좀 보합으로 좀 버티고 있고요. 소비재, 항공 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엔비디아가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재 마이너스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인 화요일에 오랜만에 좀 급등을 했는데 거의 다 뱉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3%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나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결국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그래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나마 이렇게 보합세로 잘 버티고 있다. 캐나디안 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강한 흐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처럼 한 2달 내내 상승을 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오늘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쨌든 하락장은 다 예견을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2400이 깨질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CPI 발표가 이제 다음 달까지 또 연장이 되겠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남았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런 것들에 대한 호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곤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사실 실적 시즌 좀 어닝 개선되는 것들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까지는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공부를 같이 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대부분 다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과 이제 주식 스터디 쉽기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것들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픽 종목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9월 7일 지난주 수요일에 했었던 종목들은 현재 한 7%씩 올랐어요. 근데 스윙 종목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멤버십 듣는 분들은 너무 일찍 공개가 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유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1일 이거는 2주 정도 됐죠. 2주 정도 됐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수화학하고 유일에너테크 정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관련돼서 치과 치료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된 주들 덴티움도 재료 발생했다고 설명했었고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 시장에서는 그나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장 주도주 섹터인데 그나마 좀 체크해볼 만한 것들은 이제 이수화학이나 유일에너테크 정도. 그다음에 아랫단에 있는 세비캠이나 사실 성인하이텍은 폐배터리는 이제 워낙 고점이라 좀 부담스럽죠. 내일까지는 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 흐름으로 나왔고요. 세비캠은 이후에 신고가 흐름 나오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이후에 한 15%는 더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언급했었던 종목들, 미래나노텍은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고, 이수화학 오늘도 급등했죠. 유리에너테크도 한 4% 정도는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튜브 membership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스윙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스윙 종목이라고 하지만 재료가 중간에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그날 바로 한 10% 오르거나 5% 오르거나 이러면 본인의 목표가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 달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은 종목을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만, 그런 종목들이라도 조금 빠삭하게 차트를 공부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장중이라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 종목 제가 7월 1일 목요일에 말씀드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30% 이수학은 상승을 했고요.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그날 언급을 했었고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2차 전지 필수 소재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올 것이다. 뭐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주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사업을 하는 것들 그런 종목을 상승했고 사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멤버십 픽 종목으로는 이미 한 4번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초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만약에 7월 달에 들고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4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었고, 물론 그런 분들은 사실 적겠죠. 40%가 아니네요. 14,000원대, 제가 한 15,000원대 정도, 아니다, 18,000원 정도 때 말씀드렸네요. 상한가 이후에 말씀드렸으니까. 18,000원대부터 지금 36,000원 최고가 찍었으니까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리고 제가 7월 1일 때도 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12%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항상 같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M&A 재료로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마찬가지로 7월 1일 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7월 1일에, 9월 1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로 오늘 17% 급등 나오면서 그날 만약에 들어가셨거나 그 다음날 들어가셨거나 언제 들어갔어도 일단 수익은 최소한 17% 이상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렸던 게 유일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M&A 재료고요. 에브리봇은 또 무증 재료, 그리고 또 에브리봇은 아마존 IPO 관련된 종목이라고 제가 좀 따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에브리봇은 오늘도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무상증자, 제가 그 에브리봇 말씀드린 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 권리락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로보티즈와 로보로보는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번 삼성증권에서 ETF 상품을 만들잖아요. 로봇 ETF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될 만한 1%대 비중으로 포함되는 종목으로도 로보티즈와 로보로봇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일단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주고, 또 로봇은 사실 성장주의 거의 끝판왕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은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신고가 흐름은 당연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이렇게 나스닥이 폭락하는 날엔 당연히 급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급락의 흐름들을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도 이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정기 방송 때도 덴티움 좋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9월 1일 이후에 12%, 오늘 한 9%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선 돌파, 이런 실적주들은 20선 돌파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낸 분들 꽤 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 크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아직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토론방에도 포르쉐 상장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필수 소재 말씀드렸었고요. 방산우주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하기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 꼬리 달고서 다 들어 올렸었죠. 시초가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다른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선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9시 20분에 공유를 해드렸었고, 그때 이제 코리아 FT는 보합세였고, 예선테크는 저는 이미 이제 장초에 매매를 끝내고 제가 한 14%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공유 한번 다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3기 같은 경우는 이때 아래 꼬리 좀 달고서 한 7.4% 정도 상승. 3기가 이날 어제죠. 어제 21%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포르쉐 상장 관련된 주는 꼭 보셔야 된다. 저도 어쨌든 포르쉐를 타고 다니지만 뭐 주말 동안에는 계속 그래도 포르쉐가 가장 강력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8시 40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선테크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해서 27%.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시초가 대비해서 말씀드리지 절대 갭상승 띄운 거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좀 크게 시작을 했죠. 한 10%대 상승을 시작을 해서, 코리아 FT가 아니네요. 3기가 그랬고, 코리아 FT도 시초가 대비해서 4% 상승을 했고요. 3기는 그 시초가가 좀 높게 시작을 했죠. 한 10%대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10%까지 다시 급등하는, 그래서 21%를 찍고서 다시 내려오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3종목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포르쉐 IPO 관련된 종목들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겠죠.
장기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정도 갈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1기들이 수급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2기, 3기까지도 나오게 되겠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9시 58분에 53분에 주식 공부방에 제가 로봇 ETF 언급하면서 이제 로봇주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렸고요. 저는 이때 이제 유일로보틱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말도 다시 한번 좀 드렸었고요. 설명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네오이문텍 같은 경우는 우리 임상학회 그 말씀드렸었던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것들이죠. 주식 1기, 스터디 1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 공부방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 뭐 신청 수료해서 마무리하신 분들이나 유튜브 멤버십에 젊은 부자들 이상 회원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상승할 만한 종목들 이번 주나 9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3.6%, 나스닥은 한 4.8%, 제가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장이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 1.6%, 독일은 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좀 체크해 봐야 될 만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과연 5%까지 마이너스 빠지겠느냐? 만약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10%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폭락장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일단 비트코인이 현 시간 마이너스 2%, 제가 4시 58분에 캡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이 급락을 하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비트코인도 더 크게 빠져야 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죠. 한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근데 그걸 다 뱉어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우리나라가 추석으로 휴장일 때 4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약 지수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그거를 다 뱉어냈죠. 뱉어냈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지난주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다우존스와 비교해서 코스피는 6거래일 가까이, 하루만 보합이었지만 거의 6거래일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대 상승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빠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처럼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갭 하락은 한 2%, 마이너스 2% 정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한 뭐 더 빠지면 마이너스 3%, 어쨌든 그렇게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만큼 큰 하락보다는 어쨌든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한 가운데 정도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악재는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 선물이 좋다면 좀 들어올리는, 장 막판에 조금이라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는 당연히 뭐 짧게 가져가는 게 맞는 하락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섹터, 결국에는 강한 재료를 찾을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당연히 뭐 포르쉐 관련된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재료잖아요. 이런 것들 당연히 스윙으로 가져가야지 훨씬 더 큰 수익이지, 단타로 짧게 가져가 봐야 뭐 1, 2%밖에 수익을 못 내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종목들, 뭐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된 재료들도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도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소형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다 소형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재료가 발생하자마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강한 재료라면은 당연히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9%대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죠. 국채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고 한 1.7%. 사실 국채금리가 3, 4%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관련된 은행주, 테마주들 좀 있죠.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런 흐름도 아니니까 내일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달러 환율 지금 거의 최고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내일은 뭐 정말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현재 1,390원까지 간 상태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당연히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IMF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원화 달러 강세지 우리나라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도의 뭐 위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모든 지수는 제가 이제 종목 차트 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지금 저항대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3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보시면 되고, 다만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또 엄청난 뭐 손실이 있겠죠. 마이너스 한 10%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발틱 건화물 지수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어요. 지금 추석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HMM이나 펜션청 같은 해운주들도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보면은 뭐 천연가스 소폭 상승했고, 영국가스나 TTF 가스가 지금 상승을 급등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관련된 주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 중에서는 그나마 석탄 관련된 주인 KTF가 좀 괜찮게 보이고, GSE 정도, 뭐 천연가스 관련된 주는 GSE, 그다음에 뭐 삼천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한 15% 상승을 했죠.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이었었죠.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F 현재 차트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현재 5일선 다 돌파해서 지금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태고 정배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테마들이 좀 있었는데, 뭐 애플페이도 사실 한 2주 정도 된 재료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한 4개월 정도 된 재료고, 다시 재탕이죠. 사실 기술적 반등이고, 철강도 사실 시세가 별로 좋지 않은데 앞부분에선 사실 로봇 말고는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 정도, 전고체 배터리의 이소화학이나 한농 화성장도는 아직은 좀 시세가 좀 남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뉴스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포르쉐 관련된 뉴스가 사실 지난주에 이미 발생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발생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표도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60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 추정이 된다. 배터리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일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장 처리가 되면 어떡하냐,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 라는 우려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장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까지 구체적인 기사들이 12일자에도 나왔죠.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은 뭐 25%를 상장할 예정,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상장은 그래도 기정사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처럼 사이즈가 작은 곳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장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상장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사업부인 파워컬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주까지도 연결이 돼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가 아닌 현재 오늘 이렇게 3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기로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고 2기로 추가적으로 부대장주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코리아 FD 같은 경우는 좀 막 개인적인 악재가, 개별주 악재가 좀 발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오늘도 흐름도 좀 약하긴 했었죠. 그래도 어쨌든 현재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코리아 FT나 예전 아까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그 예선 3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두 종목이 일단 상한가 나온 종목이어서 그 종목과 이제 3기까지는 좀 시세가 좀 남았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눌릴 때 어느 정도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일단 현재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대형주들도 밀리지 않고,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큰 시세가 나왔죠. 그렇게 전장 부품, 자율주행 쪽에 대한 테마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ETF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9월 8일자에 나온 기사인데 이번 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추석 연휴 따윈 휴장이어서, 그래서 K로봇 ETF가 곧 출시가 된다. 보시면은 사실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예요. 제가 주식 스터디 강의에서도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고 종목들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오늘 큰 신세가 나온 건 이 중에서 LG이노텍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소형주들 중에서는 고영, 엑셈, SFA, 로보티즈,
MC넥스, 나무가, 실바스 AI인데 이 종목들이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대장주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 로보로브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이 종목들은 반드시 그 관심 종목에 하나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놓고서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사실은 뭐 유인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거에 3전 M&A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금 저항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항대를 뚫으면서 제가 이제 유인로보틱스 설명드릴 때도 예전에 그 저항대를 뚫게 되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항대를 소화를 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네, 그렇게 됐고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로보티즈와 로보는 ETF의 1% 비중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뭐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 관련된 직원을 뭐 뽑는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료가 좀 살아있다. 하지만 이 관련된 주들이 너무 적죠. 한국정보통신, 이로운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로운이 좀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로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좀 나네요. 제가 작년에 최지원 관련된 주, 대선주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고점 대비에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나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가 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상승세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으로 좀 더 형성이 돼야 돼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관련된 주들이 그래도 뭐 한 6, 7개 정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죠. 또 좀 조정을 또 한 일주일 받았다가 지금 오늘 다시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484조라는 통계가 세계은행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추석 때 이게 나왔어요. 이미 재료가 추석 때 나왔고 오늘이 어제가 이제 개장 첫날이기 때문에 어제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데모, 현대에버다임, 해인 다 제가 한 4개월 전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죠. 뭐 데모랑 현대에버다임은 저도 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근데 저는 사실 좋게 보진 않습니다. 뭐 지속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고 이렇게 상한가를 났는데 뭐 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냥 관망 정도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정도는 아닌 재료로 보고 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전쟁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옴시티가 좀 더 구체화된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줄 좀 더 보고 있고요. 네옴시티는 다들 아시죠? 이것도 이미 8월 달 때부터 계속 재료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SM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도 또 그 당시에 또 좀 많이 올랐었고 보시면은 중요한 건 9월 12일자 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는 1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의 모하마드 빈 살만 알세자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뭐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네옴시티와는 관련이 없게 11월 달에 이제 방안에 대한 어쨌든 왕세자의 방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제자 기사에도 좀 나온 건데 어쨌든 방안만 하게 된다면 당연히 네옴시티에 관련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기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된 주도 좀 급등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매수 찬스였죠. 사실 뭐냐면 밀렸잖아요. 오늘 같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는 상승장에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은 그런데 재료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또 아래 꼬리까지 달아줬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크게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글로벌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렸죠. 3거래일 때도 사실 밀리지 않고 3거래일 단일가 거래 때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9%대 상승 흔들어주는 모습이고 아랫단에는 뭐 세아 특수강 정도까지 좀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증권사 목표가가 73%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8월 26일에 1차 계약 이후에도 2차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레드백
호주 사업자 선정 임박이 됐다. 6조 원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고 오히려 결정이 되면은 예전에 현대 로템처럼 급락하는 흐름으로 갭 상승 띄우고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오늘도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것들은 그렇게 갭 상승을 크게 띄운 것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스케줄이 좀 남은 것들은 좀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급락 이후에 또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크게 달아주면서 또 다시 다 이제 회복을 거의 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이제 급락했을 때마다 좀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좀 나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25% 하락을 했어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당연히 없죠.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냈고요. 현대로템도 보시는 것처럼 아랫골이 크게 달아줬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제 오늘 매수를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상승을 했을 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20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아랫골이 달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 물론 20선을 이탈하는 걸 보면 겁이 나죠. 시세가 끝난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20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종목이 그래도 확실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다 보시는 것처럼 다 아랫꼬리를 크게 달아줬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장초에 한 마이너스 한 6%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샀으면은 6% 오늘 수익 내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주들은 아직도 시세가 물론 조금은 남았다. 근데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3달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잖아요. 뭐 방송을 거의 한 7, 8번, 정기 방송까지 합치면 7, 8번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4배 올랐죠. 4배. 3달 반 동안 4배 올랐고 물론 고점이긴 합니다. 고점이긴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리스크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현재도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윗꼬리 아랫꼬리 크게 달아줬고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아랫꼬리 달아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크게 달아줬고 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들 특히나 어제죠. 어제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재료가 살아있는데도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하고 로봇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장 상승률 1위부터 한 20위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빨간색 체크해 놓은 것처럼 코닉 오토메이션이 로봇 재료하고 스마트 팩토리 재료가 두 개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그렇지만 내일 당장 들어갈 종목은 아니죠. 내일 들어갈 종목은 아니고 일단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분할 매수로 좀 보실 만한 종목. 예선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선테크는 공유한 주식 공부방에 공유한 이후에도 한 9% 정도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저도 물론 상한가까지는 못 먹고 나왔고요. 한 6% 정도 총 한 2번 매수를 했는데 한 7%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3기 정도 어쨌든 삼성 로봇 ETF하고 포르쉐 IPO 재료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아랫단에 우크라 재건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기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도 뭐 미래컴퍼니 같은 건 또 의료용 재료죠. 의료용 로봇. 그러니까 재료가 좀 다르죠. 결국엔 로봇 부품 같은 경우도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SPG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주하고 로봇 부품주는 항상 저는 분리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제 뭐 픽 종목 할 때는 좀 설명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 상위 종목에 보면은 삼성전자 당연히 오늘 거래량 터져주면서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 시에만 이런 대형주들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오늘 같은 또 지수 하락 또 하락장에서는 대형주들은 당연히 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형주를 공략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산들 크게 조정받는 거 어디까지 바닥 확인하고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횡보한 후에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바로 뭐 신고가 흐름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은 드물고 그런 경우는 드물고 당연히 횡보하는 동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신고가로 한 두세 달 뒤에 도전할 때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솔루션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태양광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죠. 오늘 거래음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LG이노텍이 오랜만에 7%대 상승을 했고 3기가 이제 포르쉐 IPO 관련된 주 아까 말씀드린 종목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져줬죠.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밀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금양도 제가 한 달 반 전에 픽 종목이었었죠.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죠.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2차전지 소재도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속성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 재료들이죠. 보시면 되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20선 아직 터치 안 했는데 좀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땐 좀 관심 가질만 하고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종목에서 뭐 특별한 종목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티커 나물 지수 계속 좋았기 때문에 대한 해운 정도가 수급이 오늘 오랜만에 좀 들어왔다. 하지만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아랫단에 있는 뭐 코닝 오토메이션 좀 기관 순매수 좀 들어왔고 넥센 타이어 정도. 근데 넥센 타이어도 사실 한국 타이어 그 순환매 돌면서 한 바퀴 돌고서는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죠. 전장 쪽에 하나 일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제 중대형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재미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이번 주 시황과 함께 이제 분석과 함께 좀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좀 정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 큰 상승장에 못 오른 종목들이 반대로 하락장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료가 살아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일단 그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유튜브 멤버십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주식 스터디 10기 고정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계속 어려운 장은 계속 될 텐데 좀 희망을 갖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